정치학 연구방법론 제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0강은 연구방법론 강좌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논의해볼 주제는 연구 사례, 연구 표본과 연구 설계입니다.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을 통해서 연구 사례와 연구 표본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연구 설계를 논의하면서 강의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세션으로 연구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가설 모형으로 재구성하고 이제 그것을 검증함으로써 모형을 최종 판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형을 검증한다는 얘기는 모형이 담고 있는 변인 간의 관계 구조라든가 혹은 변인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현실 세계와 조응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 세계와 견주어서 과연 모형이 상정하고 있는 변인들 간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 바로 모형의 검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실 세계가 뭐냐 이런 얘기죠. 우리는 결국 현실 세계의 일부분을 떼어서 가져다가 모형과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말을 바꾸어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검증에 필요한 사례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 안정의 수준에 관한 모형을 예로 들어서 얘기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치 안정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화하는데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가 나타날까? 그래서 설명 변인으로 경제 성장이라든가 혹은 사회 유동화라든가 아니면은 중산층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 그들 간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무엇을 대상으로 모형을 검증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국이 바로 여러분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그러면 그 자체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 안정도의 변화,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언제 이야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를테면 1970년 이후, 80년 이후, 2000년 이후 이렇게 달력 시간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정부 수립 이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제 3공화국이나 4공화국이 만들어진 이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하면은 공간적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라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것은 시간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연구 사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례의 범주가 공간적, 시간적 범주가 분석 모형이 성립되는 분석 모형이 설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내가 만든 정치 안정 혹은 불안정 수준 모형은 정치 안정이나 불안정 수준의 결정 모형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또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이 두 개가 모형이 적용되는 시간적, 공간적 혹은 역사적, 지역적 범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범주를 벗어나면 내 모형은 설명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한국에 관한 모형이지 일본에 관한 모형은 아니다. 말레이시아에 관한 모형도 아니다. 물론 영국에 관한 모형도 아니다. 또 이거는 일정한 역사적 시간대 속에서만 설명 능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강의의 초기에 우리가 이론 얘기하면서 이론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인과형 진술의 형태를 취한 명제와 그 명제가
그 아래에서 성립되는 선행 조건, 이 두 가지를 이론의 기본 요소로 논의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연구 사례는 이 중에 두 번째, 즉 선행 조건 혹은 성립 선행 조건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을 바꿔서 아주 조심스럽게 연구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물론 연구 사례 선정은 연구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관심을 둔 대상을 중심으로 그런 맥락에서 사례를 선택하게 되죠. 어떤 연구자가 나는 한국의 정치 안정에 관심이 있어, 혹은 한국의 정치 불안정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연구 사례는 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연구 사례는 연구의 결과, 우리의 경우는 이제 모형 검증 되겠죠. 모형 검증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또 혹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모형 혹은 이론 혹은 통칙의 역사적이자 지역적인 적용 한계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 사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우선 어떤 유형의 분석을 우리가 수행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를 우리는 횡단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의 영어 표현을 꼭 알 필요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이 영어로 된 그런 책을 읽을 경우 이런 용어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늘 붙입니다. 횡단 분석은 cross-sectional analysis라고 불리우는데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교차 사례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사례 분석. 자,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연구 사례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한 개일 경우를 우리는 사례 분석, 정확히 얘기하자면 단일 사례 분석이겠죠. 그래서 case study, case studies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주 정확히 얘기하자면 single case stud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사례를 동원하는 경우를 교차 사례 분석, cross cases analysis라고 부릅니다. 결국 횡단 분석이 뭐냐면 연구의 범주를 하나의 시간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024년 혹은 2023년. 그래서 연구 대상이 어떤 연구 사례를 선택하느냐,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연구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대상 혹은 우리가 배운 용어로 쓰자면 분석 단위가 동일한 시점에서 나타내는 그런 공간적 분산을 추적하는 연구, 그걸 우리는 횡단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국을 하나의 사례로, 연구 사례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연구는 바로 사례 분석이 되겠죠. 그러나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 싱가포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등등, 사실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은 체제 속성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혹은 유럽의 의회제 국가들, 유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의 다 의회제 정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를 대상으로 우리가 모형을 검증한다, 연구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바로 교차 사례 분석이 되는 거겠죠. 연구 사례를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등등. 자, 결국 교차 사례 분석과 사례 분석은 이건 정말 크게 횡단 분석에 속합니다. 결국 교차 사례 분석과 사례 분석의 차이는
사례 숫자의 차이인 동시에 어떤 연구 대상이 나타내는 공간적 분산을 넓게 잡느냐, 좁게 잡느냐,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형이 그 아래에서 성립하는 공간적 조건을 아주 작게 잡느냐, 하나의 사례에 잡느냐, 여러 개의 사례로 잡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정치학의 중요한 하위 분과라면 이제 정치학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중요 분과들을 말하는데, 비교 정치, 국제 정치, 뭐 정치론, 한국 정치, 정치학 연구 방법론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분야가 비교 정치인데, 비교 정치 연구는 거의 다 사례 분석 혹은 교차 사례 분석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럽 의회제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모형을 검증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 모형이 내가 선택한 여러 개의 사례 속에서 다 맞아 들어가는가를 비교 추적하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자, 사례의 선정과 관련된 두 번째 유형의 분석은 종단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거를 longitudinal analysis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종단 분석은 일정한 시간적 연장선을 따라서 수행하는 연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통시적 분석 혹은 시계열 분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종단 분석, 통시적 분석을 우리는 흔히 diachronic analysis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시계열 분석을 이제 time series analysis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단 분석은 한마디로 말하여 모형에 포함된 혹은 가설에 포함된 변인 자체나 혹은 변인들 사이의 관계가 시간적,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나를 추적하는 작업이죠. 다시 말해서 변인 혹은 변인 사이의 관계가 나타내는 시간적, 역사적 변이성을 추적하는 그런 연구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모형을 검증하려 할 때 이런 종단 분석을 한다면 일정한 시간대를 잡지 않겠습니까? 달력 시간으로 말한다면 2000년대 이후, 그러면 200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가 나중에 검증된 내 모형 혹은 가설이 정립되는, 설명력을 발휘하는, 검증되어 설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간적 조건, 역사적 조건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단 분석을 수행하려 할 때 일정한 시간적인 맥락 혹은 시간적인 구간을 정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2000년대 이후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듣고 200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단 분석에 있어서 그 시간적 범주를 정하는 작업은 절대로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적인 구간은 이론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972년부터 1979년까지의 한국, 달력 시간 아닙니까? 왜 그 시간을 선택했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유신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종단 분석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cohort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cohort analysis. 이 cohort 분석은 주로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의식 혹은 성향 혹은 행태를 추적하기 위한 미시정치 연구에 많이 사용되지요. 주로 survey data,
그러니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하게 되는데, 코호트 분석이란 동종 집단이 나타내는 시간적인 변모 양상을 추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종 집단이라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서울시내 A대학 정치외교학과 1학년 학생. 어떤 대학원생이 서울에 있는 A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에 갓 들어온 새내기 1학년 학생들의 정치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간적 구획을 잡고 2000년도에 정외과 1학년인 학생, 2001년도에 정외과 1학년인 학생, 이렇게 연구 대상, 연구 사례를 선정하고 그들의 정치의식, 정치 성향, 예컨대 이념 정향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추적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Cohort Analysis입니다. 자, 아까 예를 들어가서 2000년도에 A대학 정외과 1학년인 학생은 2001년도엔 2학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2001년도에 새로 입학한 1학년 학생들. 자, 이들을 대상으로 같은 집단이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정치적인 가치, 성향,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추적하는 연구. 이게 바로 Cohort Analysis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두 번째는 패널 분석입니다. Panel Studi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역시 미시 정치 연구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한 미시 정치 연구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코호트 애널리시스와 패널 분석, 그러니까 코호트 분석과 패널 분석의 차이는, 코호트 분석은 동종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데 반해 패널 분석은 완전히 똑같은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동일한 집단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표출하는 정치적 인식이나 태도 혹은 행태의 변화를 추적해서 그 변모 양상을 찾아내려는 그런 연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자면 2000년도에 A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인 학생. 자, 이 집단을 2001년도에 다시 조사하고 2002년도에 다시 분석하고 이런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집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참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연구는 결국 같은 집단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정치의식이나 가치가 변화할까 혹은 행위 정향이 바뀔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연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종단 분석의 마지막 유형은 추세 분석입니다. Trend Analysis. 이것은 주로 거시정치 연구, 정치 체계 자체의 움직임이나 혹은 정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이나 집단 혹은 제도의 움직임, 그런 연구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와 같은 분석 단위들이, 연구 대상들이 일정한 시간대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나 그것을 연속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불안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가 혹은 정치 불안정이 수준이 낮아졌는가 등등. 그런데 이 연구는 주로 분석 단위의 시간적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각 분석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변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주로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과 정치 안정의 수준 사이의 관계가 정부 수립 이후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런 연구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뭐 시계열 분석, 여러 가지 유형의 시계열 분석과 같은 그런 계량 통계적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수도 있겠지요. 경제적 배경과 정당 선호 사이의 관계가 유권자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런 예를 들 수도 있겠고, 또 사회 유동화와 정치 안정 사이의 관계가 정부 수립 이후 한국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것을 즉 변인 사이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연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크게 트렌드 애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